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심성보 팀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원 심성모입니다. 네, 요즘 길에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저희 YTN이 위치한 상암동에도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 실제로 관련 시장 규모도 좀 규모가 많이 커졌죠? 네, 최근에 지하철역 주변이나 대학가 그리고 주택가까지에서도 쉽게 킥보드를 볼 수 있는데요. 네. 개인형 이동 수단이라서 이용이 편리하기도 하고 또 IT 친화적인 국내 환경이 좀 반영이 돼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약 150대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올해 6월 기준으로 하면 약 55,500대 정도의 공유 서비스용 전동 킥보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동 킥보드도 엄연히 교통수단, 이동수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공유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건가요? 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동 킥보드를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최고 속도가 25km 그리고 중량 30kg 이하의 개인형 이동 장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통행 방법이나 운행 자격,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이 도로교통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에 조사하신 게 있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 킥보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보호 장비를 착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기기를 대여하고 또 반납하는 어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보행자나 주변 차량 등에 대해서 좀 안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교통사고 건수도 2020년에는 이제 전년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통계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의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주행 실태나 주정차 실태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조사한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전동 킥보드도 엄연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 전동 네. 킥보드 이용하면서 다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보면 항상 느꼈던 건데 전동 킥보드 타면서 안전모 쓰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실제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지하철역 주변 중심으로 해서 개인 이동 개인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한 64분 중에서 2명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계셨어요. 한 3% 정도에 불과한 건데요. 네. 저희 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치시는 분들의 상해 부위를 보면 주로 머리나 얼굴들을 다치신다고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전모를 포함해서 보호 장비는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모라는 건 말 그대로 내 건강과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니까 반드시 쓰셔야 하는 건 맞지만 혹시 안전모를 착용을 안 하면 범칙금 같은 게 있나요? 네, 안전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계시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이 2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모 같은 이런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이 전동 킥보드 타는 거 외에도 어떤 부분들이 좀 안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까? 네, 일단 전동 킥보드는 속도는 25km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 속도도 매우 빠른 속도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보행자하고 충돌할 때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동 킥보드로 이제 보도를 그대로 주행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하차하신 후에 저 보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이제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리고 승차 정원이 한 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이서 같이 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주행하면서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저도 횡단보도에서 하차 후에 보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대부분 그냥 탄 채로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을 많이 봐서 좀 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편리한 점이라고 하면 이 별도의 대여 장소, 반납 장소가 없이 아무데나 둬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장점이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부분도 있죠.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소가 별도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이제 뭐 비거치식, 프리 플로팅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기는 한데, 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현행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참고해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제한 구역에 세워져 있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예. 주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였어요. 그렇게 세워져서. 네네. 네. 그래서 보도에는 이제 특히 점자 블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이제 교통 약자들의 보행을 방해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제 부근에 근처에 세워져서 이제 대중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안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 시설이 이제 보도에 있는데, 네. 그 소방 시설들의 사용을 좀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시장 자체가 커질 테고 이용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제도를 마련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부 부처나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보면 그런 문제점들은 다 인식을 하고 계셨고, 네. 또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관련 부처에다가,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그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제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의 등록을 좀 신설한다든가, 또 주정차 제한 구역을 표준화하는 거, 그리고 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 전체 사업자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그리고 또 그 가입할 수 있는 표준 보험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심성보 팀장이었습니다.